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2월 2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현대제철, 냉연공장 직장 폐쇄, 노조 적자에도 무리한 성과급 요구, 국내 직장 폐쇄 뉴스를 맨 처음 편집해 봤고요. 미국의 주요 DEI 주주 활동가들이 다양성 단체들이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등으로 독일 총선 등 편집을 해 봤습니다. 현대제철, 냉연공장 직장 폐쇄, 노조, 적자에도 무리한 성과급 요구. 이정구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2월 24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을 가동 중단했는데 노조의 냉연공장 부분 파업 쟁의 행위에 대해 사측도 직장 폐쇄라는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갈등은 성과급이다. 그런데 2024년도 그 영업 잠정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80%나 내려갔는데 무슨 성과를 냈다는 얘기인지 이런 거에 이제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법원은 직장 폐쇄 요건으로 대항성, 상당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이번에 다 요건이 해당한다. 대항성은 노조의 쟁의 행위 이후에 방어적인 목적으로만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며 상당성은 직장 폐쇄에 중대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재고 등을 감안하면 당장 내년 자동차용 강판 공급은 버틸 수 있지만 장기화할 경우 차질은 불가피하다. 회사 측은 직장 폐쇄 기한을 노조의 파업 해제 시로 정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현대제철이 연결 매출로서 23조 2천억 원대를 했는데 10.4%가 감소했고요. 영업비용이 8.2%밖에 감소를 안 했다는 것은 매출 원가가 올랐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판매 가격이 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80%, 작년에 한 거의 8천억 영업이익이었는데 1,500억대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집회를 여는 민노총 금속노조, 우리나라의 그 민노총 그 금속노조 이게 계속해서 문제네요. 이 빨간띠 두르는 거를 요즘 보면은 아주 혐오감이 날 정도입니다. 이제는 역겹고 현대차 그 본사 그 근처에 와가지고 농성을 하는데 현대차만큼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주요 DEI 주주 활동가들이 반다양성 단체들이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릴라 맥클렐렘 기자가 포춘지에서 2월 22일 날 보도했는데 As You Sow의 CEO인 앤디 베어는 반 DEI 제안을 반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DEI를 직장에서도 해야지 이거 안 하면은 반자본주의다라고 거꾸로 역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주행동주의 단체인 As You Sow의 CEO인 앤드류 베하르는 지금까지 본 DEI 후퇴에 대한 수사가 더 큰 진실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실제로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As You Sow는 존 디어, 버크셔 해서웨이, 포드와 같은 기업에서도 친 DEI 결의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양성이 커질수록 재무적 성과가 높아진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그것은 재무적 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은 DEI 때문이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본업에 대한 경쟁력에서 나오는 거지. DEI라는 것은
그거하고 직접적인 연결을 하기는 어렵죠. 상관관계는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진보의 D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및 로스차일드의 ESG 이런 것은 기업 경영의 부차적인 활동이다. 사실상 규제나 마찬가지다. 이런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무역 관세 혼란으로 캐나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게 됩니다. 요런 방송이 DW 방송에서 캐나다가 EU와 연결될 수 있겠냐? 뭐 나토에는 들어가 있는 거지만 경제적으로 EU하고 이렇게 러브콜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제 의문수를 던지는 거죠. 헤럴드 경제에서는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전과 관련한 대응에 있어 단합을 다짐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각각 따로따로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프랑스의 입장과 영국의 입장을 전달하려는 모양인데 이미 나온 얘기지만 별 성과가 없지 않겠냐 이런 견해가 짙습니다. 독일 총선서 중도보수 연합승리 3년 만에 정권교체 예고. 김영철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2월 24일 날 오후 12시쯤입니다. 메르츠 책임 막중 승리선언 집권 3인당 역대 최악 성적 3위 추락. 일단 좌우 대연정 추진할 듯하다. 극우 AFD 창당 12년 만에 제2당 등극했다. 이게 핵심일 거고요. 투표 득표율을 보면은 이 김인년이라고 CDU하고 여기 연합이 돼 있는데 기독사회당 기독자가 들어가니까 이제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하고 사회당하고 연정을 해가지고 28.5% 득표를 했고 예, 독일 대한당이라고 AFD가 20에서 20.7%를 득표를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돼가지고 현재 솔츠가 집권한 사회민주당 SPD가 아마 총리가 바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트럼프 독 보수당 승리 예상에 축하. 독일도 에너지 이비 문제에 지쳐. 김경민 기자가 뉴스 1에서 2월 24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폴리티코 유럽의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폴리티코는 정치적인 매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독일뿐만 아니라 도널드 제이 트럼프라는 신사의 리더십 아래 있는 미국에도 좋은 날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일 국민들은 수년 동안 지속된 상식 없는 의제, 특히 에너지와 이비 문제에 지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우향호하는 독일에 대해서 어, 그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런 견해를 돌리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유럽 전역의 많은 사람들은 차기 독일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 메리츠 대표가 트럼프에게 나토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게 가치 있다고 설득하고 미국의 유럽 안보에 대한 역사적인 약속을 포기하지 않게 하길 바라고 있다고 전망했다. 근데 국방비 좀 더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맥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서양에 극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앞서 트럼프는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의 사우디아라비아 회동 이후 블라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트럼프는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공개 지지했던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한당 AFD에 대해 해당 게시물 에서 언급은 안 했다. 워싱턴 워싱턴이고 월스트리트 저널 세 가지 뉴스의 뉴스 레터를 가져왔습니다.
독일의 중도 우파 야당은 극우 AfD 강력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선거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냈고, 어쨌든 2위를 했다는 게 핵심 얘기인 것 같고요. 트럼프가 푸틴에게 눈을 돌린 것은 오랜 시간 동안의 일이었지 급작한 일은 아니었다. 두 번째 임기 동안 대통령 권한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의 행보가 세 번째, 유럽 지도자들은 미군을 백스톱으로 삼아 우크라이나 평화 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백스톱이라는 게 뭔가 이 군대, 미군 이런 거가 있겠죠. 여기에 표현된 거를 보면은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해 제한된 미군 역할을 승인하도록 하는데 달려있다. 트럼프의 입장에 대한 초기 시험은 향후 며칠 내에 영국 총리 키르 스타머와 프랑스 대통령 엠마뉴엘 마크롱이 트럼프를 만날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신공 3년 우크라이나 궁지전장 열세, 머리 넘기는 정전협상, 젤렌스키 평화실현 사임. 이 머리 넘긴다는 게 무시한다는 뜻으로 일본식의 표현인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지지통신 외신부 2월 24일 01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 우크라이나의 머리 너머로 러시아와 정전 교섭을 개시했다. 양국 전 사상자는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간인 1만 명 이상도 희생됐다. 이렇게 큰 사상자들을 내면서 어떡할 거냐, 전쟁을 좀 빨리 휴전시키자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작년 8월 전국의 전환 목표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주를 공격했지만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1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 원군을 받아 대항, 반대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점령지를 확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을 침공, 거꾸로 역공을 했는데 동부전선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여기에 북한 군대가 들어가서 전투를 벌인 거죠. 미국은 젤렌스키가 정전의 전제 조건으로 하는 안전의 보증을 아직 파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피트 헤게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 변화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한 내용입니다. 현재 뭐 이렇게 이 빨간 표시가 점령을 당한 지역이고 이 크림반도는 2014년에 이미 넘어간 데죠. 뭐 색깔로 봐서는 약간 주황색 비슷한 게 이 그 러시안 컨트롤드 비포 2022년 2월 24일 이전에 영향력이 이미 여기까지 있었던 데고 크림반도도 그렇다 이게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더 빨간 것까지 이제 확대가 된 거고 이 파란 데가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는 그런 데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키이우가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거죠. 이거는 뭐 방송한 내용을 제가 좀 이해한 대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푸틴을 지금 침략자라고 규정해서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한반도에 비교해보면 미소가 2차 대전 종전 후에 한반도를 38선으로 나뉘었고 6.25 전쟁 후의 휴전협정은 미중 북간에 이루어졌었다. 미국의 대통령과 국방부의 변화는 국가 안보 차원이 우선이란 것이다. 그러면서도 낭비적인 군비를 줄이려고 하죠. 그러니 유럽의 안전보장을 지켜라. 우정의 안전보장이 너희들이 지켜라 이고 우크라이나는 한 번도 처럼 다시 갈리며 미군이 주둔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행정부 관리들이 근로자들에게 머스크 이메일에 답장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 3명의 기자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2월 24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230만 명의 정부 직원 모두에게 업무를 정당화해 달라는 요구는 일요일에 혼란과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여러 정부 기관 지도자들은 직원들에게 자신들의 업적에 대한 일괄 요약을 요청하는 대량 이메일에 답장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툴시 게바드 국가정보국장은 국방부 직원들은 FBI 직원들과 국토안보부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응답하지 말라고 유사한 지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그 앨런 머스크가 이메일을 보낸 것은 도지가 보낸 건데, 저도 그 일반 기업에서 그 경영혁신을 할 때 자기 업무에 대해서 어, 네가 8시간 동안 뭐 하니? 해가지고 타임별로 다 써내게 한 그 관리자들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예, 그 육체 근로자는 그 뭐 휴식 시간 외에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뭐 그런 거지만은, 관리자들은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지. 현장 나가서 보고 지시하고 뭐 이런 것들을 관리자들인데, 어쨌든 저도 그 거기에 피해를 한번 봤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전화위복은 제가 시켰지만은, 어쨌든 이런 차원인 거고, 국가 보안에 대한 얘기는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응답하지 말라. 이런 거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 그 지난주에 무엇을 하셨나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정부 전역의 직원과 지도자들이 당황한 가운데 이런 그 일일이 응답하지 말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머스크는 X에 올린 게시물에 응답하지 않는 직원은 사직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거는 이제 미국이 거의 뭐 독재 국가 같은 형태를 띠게 되는 거로 공격을 당할 수도 있겠죠. 보안 전문가들은 특정 기관의 많은 직원들이 명시적인 승인 없이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증거 없이 정부 직원인 척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죽은 사람들의 신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마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그 건설업이 주로 그런 거 많이 했죠. 그 인건비 빼먹으려고 주민등록 그 빌려다가 그 인부 인력에 넣어가지고 돈 빼먹는 방식. 아마 미국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간 어떤 관료주의를 이번에 그 까부수겠다 하는 것은 방향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 전체적인 방향은 좋은데, 그 중에는 일부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는 있겠죠. 중국 트럼프와 러시아의 회담을 축하하다. DW 뉴스 2월 17일 방송을 가져왔습니다. 중국 참석한 뮌헨 안전보장안보회의에 참석한 중국 대표인데, 이 사람하고 인터뷰한 얘기입니다. 어, 미국과 유럽 간의 분열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이런 얘기고, 인터뷰한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DW는 중국 군사 전문가 저우보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평화 유지기나 재건 활동을 지원을 제공할지에 대한 중국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했다. 벤스가 우크라이나 문제나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해 언급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매우 놀라웠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인터뷰한 얘기의 이 내용들을 쭉 얘기했는데, 뭐 마지막에는 그 아시아에서의 그 미국의 힘, 뭐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매우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 경쟁은 불가피하지 않다.
왜 무역전쟁을 하려고 그러냐라고 지도하는 말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중 대립에서 과연 미국을 지원할 나라는 어디 있겠냐고 반문합니다. 이 사람은 그 저우보라는 사람인. 그러나 중국이 핵무기를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대하나는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시진핑의 꾀꼬리 같이 보입니다. 군사 전문가인데 분석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중국 공산당 대책시급 조엘 로젠버그가 에포크 타임즈에서 2월 21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CCP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다. 미국인들이 이 사실도 이해하고 있을까? 중국이 이스라엘에 적대적이고 반유대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게 쓰라린 현실이다. 중국은 또한 이스라엘이 최대 적들에게 무기는 물론 핵기술까지 적극 판매하고 있다. 핵심적인 문제는 서방의 너무 많은 정치인과 정보관리들이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많이 당해오지 않았느냐 뭐 이런 쪽의 그 얘기를 풀어가고 있고요. 그, 그 증거는 실제하며 늘어나고 있고 대만, 한국, 일본 및 다른 태평양 동맹국들의 안정과 번영에 대한 위협만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스라엘의 최대 적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반유대, 반이스라엘 선전물을 소셜미디어에 쏟아부으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도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와 의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너무 늦기 전에 중국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 그 반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할 때 그 여러 영국 유럽이나 미국 내에서도 반이스라엘 구호를 외치는 그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그 뜻을 보면은 뒤에서 중국 애들이 조정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야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추측일 뿐인데 이 가급적이면은 그 추측은 근거 없는 추측은 좀 지양해야 되겠죠. 한전, 한수원, 바라카 원전 공사비 놓고 국제 중재 갈등 이인하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2월 24일 보도했는데 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건설 과정에서 1조 4천억 대 규모의 추가 비용 처리를 문제로 되고 한국전력이 부담해라 수력 원자력 간의 이 부담해라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뭐 그 아랍에미리트하고 정산되기 전까지는 수자원이 일단은 부담을 하고 그게 추가 그 계약이 정산 계약이 된 다음에 문제지. 근데 만약에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뭔 얘기요? 그 건설 기간이 늦어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은 당신네들이 공사를 늦게 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해서 돈을 못 받게 된다면은 한수호는 적자가 날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프로젝트 성격의 건설업을 하는 데는 그 공기를 지키고 하는 것이 그 외국에서 원재질 때 한국 그 건설 노동자들이 다 나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 그 인력 관리라든지 노무 인력 관리, 그 다음에 공정 관리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그 추진하면서 한손도 열심히 했겠지만은 그런 공기가 늦어지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그 제가 얘기하는 CCPM이라고 크리티컬 체인 프로젝트 매니지멘트라는 것들을 좀 해가지고 그 현대중공업이 그거를 지금 해서 기업의 그 경쟁력으로 하고 있죠. 좀
자기 혼자 잘났다고 그러지 말고 그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좀 이익을 내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거 뭐 그걸 가지고 국제 중재 한국은 왜 그게 없나요? 한국 중재원도 있는데 병신 짓거리들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5일 종결 3월 중순 선거 전망 정승정 정승상 기자가 에포크 타임즈에서 2월 20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 카드 꺼낼까 윤 최후 변론에 쏠린 눈 25일 헌재 11차 변론서 최종 진술 계엄 정당성 야 권력 남용 지적할 듯 임기 단축 개헌설 시간표 제시할 수도 헌재 선고 후에도 전국 불안 이어질 듯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가 2월 24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최후 진술을 한다. 오늘이죠. 대국민 통합 메시지보다는 거대 야당의 의회 권력 남용에 따른 헌정질서 파괴와 이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 위기 초래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의 정당성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 파면과 복권으로 갈라질 여론이 강하게 결집하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헌재 선고 이후에도 전국 대혼란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용이 돼도 혼란이고 인용이 안 돼도 글쎄요 인용이 안 되면은 그래도 또 혼란이 있겠죠. 중국 공산당 개입으로 우리 동맹국 한국의 위기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미 최대 보수파 집회에서 한국 언급 있단 요건 이제 국뽕 뉴스 같은 거로 됩니다만은 김은정 특파원인데 조선일보 일본판에서 가져왔습니다. 2월 24일입니다. 어저께 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한국 대통령 탄핵 정국을 둘러싼 발언도 많이 나왔답니다. 프레드 플라이츠 미 제1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이나 북한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아태 지역의 안보를 해치고 미국을 이 지역에서 몰아내려고 한다면서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부정선거 문제는 보다 대대적인 안보 도전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시펙 집행부 소속으로 미 보수 진영에서 대표적인 중국 강경파인 고든창 변호사는 한국의 좌익 진영은 윤석열 대통령을 배제하고 정권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제1차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한국계 모스터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탈당하고 파괴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연설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정책의 성과를 설명한 뒤 고든창 변호사를 무대로 불러 소개하면서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 강력한 대중 압력 정책에 동의한다며 친밀감을 과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참모로 꼽히는 스티브 배넌의 전 백악관 수석 전략관은 공식 만찬에서 중국 공산당의 개입으로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이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상황이 정리되면 대통령이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직접 취재한 건 아니고. 이런 얘기들을 특파원이 여기 만찬 자리는 자기가 들어갈 수가 특파원이 없는 대화할 시간이 없었겠지요. 그래서 민경욱 전 의원이 전했다는 것을 전해서 뉴스로 한 것 같습니다. 시펙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한국보수주의연합 K시펙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해 윤 대통령의 탄핵의 문제점도 전달을 했다. 민경욱 의원이 여기 시펙의 전 의원입니다. 참석을 했는데 국내에도 K시펙이 있다 그러죠. 유명 좀 무실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전원교체, 송병훈 새 재판관은 누구? 수원에서 김수원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왜 바뀌었냐? 정기 인사로 3명이 모두 바뀌었다. 그러면 제대로 이거 재판 될려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이가 그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기각됐다. 왜냐? 우리가 정기 인사 때문에 우리가 일부 그냥 바꾼 거야, 임마.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죠.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대북 성공 관련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 외국한 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 혐의 이런 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법인카드 유용 등 1억 규모 배임 혐의 사건도 그 같이 재판을 맡기고 있답니다.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 번도 그 정식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 역시 지난해 11월 기소고 단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법원도 이 좌빨들이 장악한 거 아니냐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윤 대통령은 빨리빨리 해가지고 지금 헌재에서 또 내란죄로 또 형사 고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빨리들 진행하면서 이재명이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참, 참 오래된 그 공작에 다 그 빨갛게 물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도 보수 애들이 잘못한 거죠. 그거를 그렇게까지 하도록 애매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진보의 문제로는 해결이 안 되고 이게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친중 대 반중 이런 거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USAID 직원들을 휴직시키고 최고 1600명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앨런 리크마이어가 AP에서 2월 24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일단 최소 1600명의 직원이 해고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리고 미국 지방법원 판사 칼 니콜슨은 정부의 계획을 일시적으로 계속 차단해달라는 직원들의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쪽에서도 이 정부의 그 해고는 막을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2025년 2월 23일 일요일 오후 11시 59분 부터 임무 핵심 기능, 핵심 리더십 및 또는 특별히 지정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지정된 소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USAID 직접 고용 인력은 전 세계적으로 행정 휴가를 받게 된다. 그 통지가 나간 이후로 몇 시간 만에 개별 직원들은 감원에 따른 해고 통지를 받기 시작했다. 여기 그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게 해고 통보를 받는 모양이에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엔저 고물가 직격탄 둥글게 단념하는 사람, 싼 우동에 줄을 서는 사람, 슈퍼에서는 한숨. 2월 24일 이 TV 아사히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쌀의 급등과 더불어 고물가가 가속되고 있다. 엔화로 평가져라 가격이 점점 훼손돼 간다. 규슈발 우동집 도내 첫 출점 행렬, 도쿄 첫 출점인 스케산 우동 료곡구점입니다. 오픈한 지 2시간 이상 지났지만 100명 이상이 줄을 서 있습니다. 고쿠보, 고쿠고보 텐 우동이 인기, 큐슈발 우동점이 도내에 첫 출발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그 우동이 유명한 데가 후쿠오카 등 큐슈 쪽이 있는데 어, 저는 그 후쿠오카에서도 우동을 먹어봤고 구마모도에서도 우동을 먹어봤는데 제가 먹었을 때는 400엔짜리 그 각기 우동을
좀 아주 좋아합니다. 맛있습니다. 슈퍼에서는 특매품 메모를 지참한 손님도 사흘 전 발표된 1월 소비자 물가 평소 손에 쥐는 신선식품을 포함하면 전년 같은 달에 비해 4%까지 상승했습니다. 4%대는 2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 일본도 이 채소 가격 등 신선식품들이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그러는 얘기네요. 쌀은 1년 만에 70.9%나 올랐다. 이게 수급 조절 실패로 그렇게 됐죠. 그리고 야채도 양배추가 192.5%, 배추는 109.9% 등 가격이 오르고 있다. 30대 주부가 일주일치 살아왔으니 이런 느낌이에요. 한 살 10개월 된 외동딸은 한창 먹을 나이입니다. 먹는 양이 늘어날 것 같아서 금액이 걱정이네요. 가격이 오르면 곤란한 것은 우유, 잘 마시거든요. 가격 인상은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네요. 못 견디겠다 이런 얘기고 일본의 가치, 일본 엔화의 가치가 떨어져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러시아에 맞서다 아니면 반대일지라도 2월 24일인데 실질적인 방송은 일주일 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직접 또는 고위 참모진을 통해 유럽,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행정부의 정책을 개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정책들이 통과된다면 제2차 세계대전의 쇠퇴기의 동유럽 정복 이후 러시아 권력의 가장 큰 확장이 될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군사 및 정보 능력이 장기적으로는 약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악의 부분도 아닙니다. 라고 우려의 그 방송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으로 루마니아 출신인데 유튜브 보면은 우리나라의 외국 여자들이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해서 한국에 살기도 하고 또는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일단 편하게 지내는 데서 하겠죠. 이 칼국수 때문에 이거를 제가 스크랩했는데 어, 칼국수 맛있죠. 네. 이런 거 그냥 기록으로 하나 남겨놓으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그 템플릿식으로 했는데 우리나라 쭉 아까 상황 설명했지만은 어, 우리나라가 왼쪽으로 그 입법과 사법이 왼쪽으로 너무 갔다. 너무 가가지고 이 검은 게 자정장치 역할을 했던 건데 지금 자정장치도 없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건지 매우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